안녕하세요, 토군입니다. 이번 시간에 해드릴 리뷰는 8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입니다. 80년대 로봇 애니가 너무 많아 3부로 나누어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980년 3월부터 1981년 2월까지 방영된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국내에서 우주처럼한 보드 시그마로 알려졌죠. 비족 보행형인 복수의 로봇이 합체하는 왕고로 재현 가능한 사실상 최초의 로봇으로 이후 수많은 변신합체 로봇에 영감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영될 당시 왕고 판매도 엄청났다고 하죠. 하지만 애니 자체의 퀄리티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고 특히 1980년작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초반부 작화가 말도 안 될 정도로 구린 것으로 유명하며 비는 원화 단계부터 몽땅 한국 쪽에 하청으로 넘긴 탓이라고 합니다. 왕고 판매가 상승한 뒤에는 작화가 꽤 괜찮아지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 나아진 수준일 뿐 감독이 중간에 타구치 카츠이코로 급히 교체를 했는데 이 사람은 각본가이자 특촬물 연출가였으며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가 배신하는 작품이며 18로봇 애니에서 박사가 배신한다는 전개는 당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지금도 이런 애니를 찾아보긴 힘들 정도이죠. 줄거리와 로봇 외에도 여러가지로 신선한 작품으로 후대의 평가는 작화 빼곤 다 좋았다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처음 출시된 날짜는 1987년 12월 5일부터 시작해서 1988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동양 비디오에서 고대 시그마라는 제목으로 출시되었죠. 1980년 6월 30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방영된 전 32화 완결의 거대 로봇물 애니메이션으로 포켓몬의 시리즈 구성을 맡아 유명해지는 슈도 타케시의 데뷔작이기도 하죠. 기존의 슈퍼 로봇물들보다 인간 드라마와 정치적 설정, 그리고 전쟁과 인물 갈등에 대한 지극히 냉정한 묘사력으로 현실은 시궁창스러움을 부각시킨 것이 특징적인 작품이고 캐릭터 디자인은 동시대의 다른 작품들에 나오는 캐릭터들보다도 미형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인공을 자신들의 동료로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아군 캐릭터들의 태도나 적군 또한 시청자 입장에서 일정 부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갖고 행동한다는 것 또한 기존의 노선과는 확실히 다르죠. 본래 39화로 완결할 예정이었으나 경쟁방송 프로그램이 내일의 주였는데다 점점 심각해지는 드라마성에 저연령층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시청률이 점점 낮아졌고 방영 시간대를 여러 번 옮기다 결국 스폰서 노무라 토이가 거의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32화에서 미완성 상태로 조기 종영된 비운의 작품이죠. 조기 종영 당시에 충격적인 결말도 모자라서 그 뒤로 기획된 내용들은 그것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다는 무시무시한 애니메이션이죠. 한국에서는 80년대 초반에 연합비디오로 극장판이 상하로 나왔다고 합니다. 1980년에 방영된 철인 28호의 리메이크작으로 원작과는 구분되는 작품이며 정통파 슈퍼로봇물에 탐정물의 요소를 섞은 작품이며 지금도 기억되는 양작이고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으며 한국에서는 원작보다 태양의 사자가 더 잘 알려져 있죠. 초반부는 주로 다양한 로봇 범죄와 맞서 싸우는 전개로 적으로 등장하는 로봇들도 이들이 철인 28호를 한번 패배시키거나 궁지에 몰아넣는 긴박감 있는 에피소드도 종종 있죠. 그레이트 마징가에 참여했던 이마자와 테츠오가 감독이고 마징가 시리즈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후지카와 케이스케가 실질적으로 시리즈 구성을 맡아 70년대 슈퍼로봇 테이스트가 강하게 느껴지고 원작의 캐릭터와 테마만 가져왔을 뿐 거의 별개의 작품이라 다른 철인 28호들과는 스토리에 접점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본작에서 주요한 적이었던 블랙 옥스를 새롭게 어레인지하고 설정은 달라도 몇몇 등장인물들이나 상황 설명은 원작을 따온 게 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80에서 90년대 비디오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수입이 되었던지라 원조 철인보다 태양의 사자판이 더 잘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비디오방에서 이 작품을 빌려본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까지도 그 굴수 팬들이 남아있으며 비디오 외에도 다이나믹 콩콩 백과 같은 설정집의 번역본도 퍼졌었죠. 어떤 의미에선 트랜스포머 시리즈와 머신로봇 시리즈, 용자 시리즈의 모태가 되는 작품으로 터치노코 프로덕션에서 만든 로봇 애니메이션이고 초기 기획 때만 해도 주인공을 비롯한 소년 소녀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었고 로봇 따위는 등장할 여지가 없었으나 무라카미 카츠시가 디자인한 라이터 변신 로봇이 기획에 더해지면서 골드 라이탄이란 작품이 되었죠. 골드 라이탄 이외에 라이탄 군단은 카와무리 쇼지가 디자인을 맡아 그려냈습니다. 메카 차원에서 온 로봇 골드 타이탄이 평상시에는 라이탄 크기로 작아져서 주인공과 함께 지내다 적이 나타나면 거대해져서 싸운다는 내용으로 이성과
감정을 가진 이계에서 온 로봇 골드 라이탄과 소년 다이카이 히로시 사이에 용기와 우정을 다룬 부분은 훗날에 나온 용자 시리즈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타츠노코 프로덕션 애니를 당시 계약해서 많이 내던 3부 비디오에서 1984에서 1985년에 비디오로 모두 9편에 걸쳐 에피소드 3분의 1 정도만 출시했는데 골드 라이탄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골드 라이탄에 등장한 여러 주요 로봇들은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버전이 발매되어 당시 상당한 매상을 올렸고, 특히 방영과 동시에 포피에서 발매된 초합급 라이탄 군단은 아연 합금을 다이아몬드 커터로 깎아낸 크리스탈 컷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특히 이 중에서 골드 라이탄은 금박을 입힌 고급스러운 마무리가 일품이었는데 생산을 위해 일본 전역에 금박 장인이 동원되었다는 일화가 있죠. 발매 당시의 정가는 3,000엔으로 꽤나 고가였지만 인기가 무척 좋아 5종류를 합쳐 150만 개를 판매한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역 메카인 고라이오는 말 그대로 5마리의 사자가 합체하는 슈퍼로봇인데, 이는 컴배트러 V, 볼테스 V 노선을 이으며 서양 쪽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원한 결과물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달타니아스에서 선보였던 판타지적인 코드를 한층 더 강화하여 곳곳에서 서구적인 색채를 강하게 느낄 수 있으며,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세계임에도 검토와 마법 등이 등장하고, 적재 괴수에 해당하는 데스 블랙 수위는 침공을 갈 때 뱀파이어의 관을 빼닮은 수송선에 탑승하는 등 서양인들에게 친숙한 코드들이 다수 등장하죠. 판타지 배경의 슈퍼로봇 애니메이션에 속하지만 리얼 로봇물 붐이 일던 시대에 제작된 작품이라 단순히 슈퍼로봇이 나와서 싸우는 활극에 집착하지 않고 인간 드라마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호러하고 잔인한 설정이 많은데, 이는 감독인 타구치 카츠히코의 특유의 작품색이 유독 강조되었기 때문이고, 적직인 가루라 제국의 인물들은 마치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할 정도로 대단히 흉악하고 공포스럽게 생겼고, 괴수인 데스블랙 수인들도 상당히 그로테스크하게 생겼죠. 한국에는 비디오를 통해 맨 처음 수입되었는데, 비디오로 나온 데다가 볼트론이 초대박을 치는 바람에 아직도 볼트론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한국에서 먼저 소개된 골라이오는 무삭제로 나와서 원판 그대로를 즐길 수 있었고, 덕분에 국빙 시절 이걸 부모와 같이 빌려보았더니 사지절단에 피가 퍽퍽 튀기는 장면에 아버지가 기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꺼버리고 비디오 가게로 가서 버럭거린 경험을 겪은 이도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당시 추산학원이나 태권도 도장에서 토요일에 비디오로 틀어줘서 많은 아이들이 같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1981년 10월 2일부터 1982년 12월 24일까지 니폰 텔레비계에서 방영된 전 64화 완결로 TMS 엔터테인먼트 제작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원작은 자이언트 로봇, 철인 28호, 바베리세, 만화 전략 삼국지 시리즈 등으로 유명한 요코하마 미츠 테루의 작품인 마즈로. 로봇은 나오지만 합체 로봇 같은 건 안 나오고, 주인공과 주영 로봇 가이가가 육신체와 싸우는 데다가 최후에는 사토 끝에 육신체를 다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인의 추악한 모습에 실망해 가이아를 폭발시키는 결말까지도 암울한 설정에 많아였죠. 이러던 것이 주영 로보와 오신 로보가 합체하고 주인공이 끝까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가는 식으로 근본부터 다른 내용이 된 게 바로 이 간마즈죠. 여러 로봇이 합체하는 건 UFO 전사 다이아 프론, 최강 로봇 다이오자, 우주대제가 시그마 등에서도 이미 있었으나 이들이 세대 합체였기에 6대의 로봇이 합체하는 건 본작품이 처음이었고, 스폰서 주도로 방영이 만들어져서 주영 로봇 간마즈는 복잡한 선이 많은 디자인이 되어 당시 히트했었던 투사 고디안과 우주대제 가 시그마의 변형 합체 프로세스를 발전시킨 방식의 합체 시스템을 채용, 디자인이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움직이기 곤란할 정도로 복잡해졌죠. J9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1981년 국제영화사 제작했고, J9이라 불리는 해결사 집단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으로 일본의 인기 시대극 필살 시리즈에서 플롯과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며, 그래서 나레이션을 포함해 시대극적인 연출이 상당히 많았죠. 주역들이 법의 테두리에 구속되지 않은 신분으로 철저히 보수가 전제돼 의뢰를 수행하면서 스토리를 엮어간다는 것이 특징이고, J9 팀의 멤버 디자인 구성이 선호한 루팡 3세의 루팡과 3명의 친구들의 오마주라서 그런지 이 작품을 루팡 3세 로봇 애니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보면 너무할 정도로 루팡 3세랑 똑같으며, 그 때문에 오리지널리티 면에선 좋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방영 당시에 상당히 인기를 누린 작품으로 이후 이를 기반으로 J9 시리즈가 연작 형식으로 제작되어 회사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보통 본작이 가장 히트한 작품이면서 대표작으로 꼽힌다고 하죠.
모티브가 모티브다 보니 시청 연령층을 좀 높게 잡은 경향이 엿보이며 로봇 애니적인 매력은 절망적으로 없지만 캐릭터 하나는 굉장히 잘 뽑혔기 때문에 남성 팬보다 여성 팬이 많았다고 합니다. 1982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국제영화사의 작품이며 전설의 보물 크와 스티가를 찾아 고고학자 란도 타치아와 그 자식들이 지저인 고블린 일종과 맞서 보물을 찾는다는 내용의 심플한 어드벤처 슈퍼 로봇물로 설정상 란도가의 비밀병기이며 로봇의 사이즈는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고 일단 주인공들이 전부 란도 가문이기 때문에 모두 한 세대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 정도가 특징으로 적으로 등장하는 고블린 일종 역시 마찬가지죠. 결말 때문에 말이 많은 작품이기도 하며 그냥 조기종영으로 결말 내기를 포기했다고 보면 좋을 정도로 전설 거신 이대훈의 내용과 연출을 완전히 표절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자체의 인기는 썩 대단한 편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시청률을 확보했고 광고도 많이 팔렸죠. 국내에서는 아카데미의 복잡한인 아쿠로 펀치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초시공 시리즈 및 마크로스 시리즈의 첫 작으로 거대 우주 전함이 마크로스를 중심으로 한 SF적인 요소와 더불어 전투기에서 로봇으로 3단 변형하는 메카인, 발키리로 이루어지는 화려한 공중전, 아이돌과 노래라는 소재, 우유부단 주인공과 주변 여성들 간의 삼각관계 등 당대 유행하던 코드를 한데 뭉쳐놓은 작품이죠. 이 작품의 성공으로 인하여 초시공 시리즈라는 3연작 시리즈가 탄생했지만 그중 마크로스 시리즈는 따로 독립해버렸고 이후 마크로스 시리즈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죠. 선라이즈 제작의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감독은 토미노 요시유키이고 일본인 청년 쇼자마가 갑자기 열린 이상한 문 오라로드를 통해 지저세계 바이스터웰로 소환되어 싸우게 된다는 일명 판타지 로봇물로 불리는 작품이죠. 아직 일본에서 이세계 모험물이 장르화되기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져 일본풍 이세계물 애니의 원조격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토미노 감독의 새로운 시도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는 작품으로 로봇과 판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고 방영 당시 청소년들과 성인층 사이에서 선톤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오라 배틀러의 디자인이 아동층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면서 상업적으로는 부진을 겪었다고 하죠. 주요 등장인물은 죄다 죽는데 몰살의 토미노 계보에 반드시 꼽히는 작품이기도 하며 이야기 전체 흐름도 죄다 죽고 그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미 페라리오 참 하우가 바이스터웰로 떠나기 전 지상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는 구성이죠. 1983년에 방영한 거대 로봇물 애니메이션으로 세대의 로봇이 합체해서 완성된 알베가스가 드린저에게 맞선다는 이야기죠. 기동전사 건담, 태양의 어금니, 다그란 같은 리얼 로봇 애니메이션이 득세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열혈 청춘 슈퍼로봇 애니를 부활시키자는 시도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 동시기에 리얼 로봇 애니메이션 정각기병 버텀즈에게 완패했고 한동안 슈퍼로봇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말았죠. 선라이즈 제작의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리얼한 로봇 디자인과 더불어 주인공인 키리코 큐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드 보일드풍 전개가 어우러지면서 리얼 로봇물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고 지금 시점에서도 특색 있는 작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실험적인 시도들이 많았으며 마징가 Z로 대표되던 로봇 조종자의 일심동체의 관계를 완전히 깨버린 작품이죠. 병기로서 로봇을 조명한 기동전사 건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하며 지금도 뿌리 깊은 팬층을 가지고 있죠. 메카덱이 먼저 나오고 스토리가 덧붙으면서 나온 작품인데 오오카와라 쿠니오가 반쯤 취미성으로 인간보다 좀 더 큰 정도의 병기 냄새가 나는 로봇을 디자인했고 이걸 본 선라이즈 내부에서 그럴듯한데 하면서 그런 로봇에 어울리는 캐릭터와 스토리를 만들면서 장각 기병 보톰즈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983년에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제크 아르바 박사에 의해 모인 초능력 전사들이 그들의 초능력으로 창조된 로봇인 사이코 아머에 탑승해 지구를 침략해온 가라다인 공과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죠. 주요 로봇인 고바리안의 얼굴이 마징가 Z와 판박이인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제작사인 나크가 나가이고를 비롯한 제작진에게 아예 대놓고 주형 로봇의 얼굴을 마징가처럼 디자인해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종종 나가이고가 이 작품의 원작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마징가 Z의 디자인을 도용한 작품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고 하죠. 한국에서는 80년대 중순에 삼원 비디오에서 발매하였고 국내 방영 시에 인기나 방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어린이들이 보기에 확 와닿지 않는 좀 난해할 수도 있는 내용과 대머리 외계인 욕해 등 그래서 주제가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에도 다른 로봇물에 비해 그다지 회자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83년 방영된 일본의 TV 애니메이션으로 초시공 요새 마코로스의 공동 제작사이기도 한 타츠노코 프로덕션이 그 전에 메가히트를 기록한 마코로스를 벤치마킹하여 당시 신지인 기획 집단 아트믹과 손잡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단독 프로젝트였고, 컨셉부터가 포스트 마코로스이자 타도 마코로스였기에 상대적으로 하드한 세계관과 좀 더 리얼한 메카닉 설정을 지향했죠. 다만 동시간대 방영 프로가 시청률 20%를 가볍게 넘기는 퍼맨이었던 데다 지나치게 늘어지는 전개, 이해할 수 없는 설정 충돌에 관련 상품의 판매 저조 등 악재가 겹쳐 결국 시청률 저하를 이유로 25화로 조기 종영되었으며, 이 때문에 후반의 전개가 다소 급하게 매듭지어진 느낌도 없잖아 있는 편이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모여 여행을 한다는 로드 무비적인 서사와 더불어 참신한 요소들도 많았던 이색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1985년에 지구 대탈환이라는 제목으로 3개 에피소드가 1탄으로 대여 비디오로 나왔다가 모습해달라는 제목으로 2탄이 출시되었고, 이는 80년대 중순 타츠노코 애니메이션이란 애니메이션은 죄다 독점 계약하여 내던 3부 프로덕션에서 이 제목으로 냈다가 3부 프로덕션 자회사이던 삼정 비디오에서 인비트 3부작을 더 출시한 후 정오 시네마에서 최종편까지 출시되었다고 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